네, 안녕하세요. 이렇다 148회입니다. 저는 비아이고요. 이렇다 시청자분들은 아니죠. 애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소득 연구자 아이유님의 전담 사회자입니다. 그럼 오늘 누구 나오실지 아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설가타입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이름이 바뀌셨어요. 설가타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육지 거북을 뜻하고요. 현재 또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또 육지 거북이라면 왠지 심오한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 실제 별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거북이가? 예, 제 그 배우자가 지어준 건데요. 제가 이제 애칭이군요. 애칭. 네, 행동이 되게 좀 약간 느릿느릿하고 특히 뭐 먹을 때 되게 좀 천천히 입을 끔뻑끔뻑하면서 먹는다. 그게 장에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뚜벅뚜벅 뭐 천천히 느리겠지만 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뭐 이런 뜻도 담을 수가 있겠고요. 그 뭐 삼행시 비슷하게 하자면은 삼행시? 네, 설득력 있고 가치 있는 이렇다. 그리고 이렇다 여기네요. 네, 이렇다입니다. 예. 그리고 설레고 가슴 뛰는 이렇다를 지향한다는 뭐 그런 뜻을 담을 수 있겠습니다. 네. 설득력 있고 가치 있는 이렇다. 이거는 왠지 이거 나중에 갖다 붙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설레고 가슴 뛰는 이렇다 좋습니다. 갑자기 사회자가 삼행시 하세요 그랬을 때 막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하나는 그러니까요. 이성이고 하나는 감성이고 그렇게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네. 네. 의외로 입에 착착 달라붙는데요. 그럼 오늘 설가타님과 기본소득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가타. 약간 저쪽 북방지방의 어떤 그 추장 이름, 부족장 이름, 그럴 여진족이나 부족장 이름 같기도 해요. 네, 늘 나오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찬희쌤 나오셨어요. 네, 목소리를 먼저 인사드렸습니다. 찬희쌤입니다. 설가타님이 역시 조어의 귀재가 아닌가. 과거의 아이유도 아름답고 이유 있는 유토피아였거든요. 또는 아이와 유, 너와 나 뭐 그런 뜻이 있었는데 가수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네, 저는 밥을 천천히 드시는지 잘 몰랐고요. 그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가는 설가타님의 평소 모습하고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설가타님에 관해서 최신 소식이 있어요. 어떤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뭐 말콤 톨이라고 유명한 영국의 기본소득 이론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본소득 운동과 이론을 계속 연구하시다가 지금 시점에서 기본소득 핸드북 같은 형식의 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쵸. 전 세계의 기본소득 연구자를 수십 명 모아서 이분들을 필진으로 초대해서 자기가 에디터가 돼갖고 2년간 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유명한 출판사 펠그레이브 맥밀런 맥밀런 사전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펠그레이브 맥밀런사에서 펠그레이브 인터내셔널 핸드북 오브 베이직 인컴 기본소득 국제 펠그레이브 핸드북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얘기 왜 하냐? 설가타님이 한국 사람 이름으로는 이건민이라고 합니다. 네. 자, 한국명 이건민이 당당하게 한국을 대표해서 필자로 참가했다.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대표. 네. 그러니까 전 세계 20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당당하게 그럼 책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직접 쓰신 건가요? 네, 영어로 된 책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책에 대해 조금만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앞서도 잠시 뭐 얘기가 나왔지만 기본소득 관련 문헌이 사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방대해졌죠. 그리고 기본소득 전문가들이 뭐 예전에 이제 유럽이나 북미 중심이었다면 맞아요. 지금은 전 세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양한 주제를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핸드북이라 할 만한 그리고 여러 지역의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저자와 이슈들을 모두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인터내셔널이라 할 만한 저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핸드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책은 6개 대륙에서 활동하는 총 52명의 저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로 살펴보더라도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 기본소득의 다양한 효과들,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실행, 그리고 전 세계의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와 기타 실험들, 그리고 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치적 윤리적 관점들 등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와, 이 책 하나만 읽으면 기본소득에 관한 모든 쟁점을 원스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설가타님께서는 어떤 내용에 관해서 쓰셨어요? 네, 이 책의 4장이 이제 기본소득의 고용시장 효과가 되겠고요. 21장이 여러 가지 실험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장을
그런데 이 두 장을 제가 단독으로 쓴 것은 아니고요. 두 장 모두 이제 공동 다른 저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작업해서 와. 외국 사람하고 공동 저작으로 그러니까 그 영어로 그게 더 힘드셨을 것 이야, 같아요. 장난 아니다. 그럼 다른 저자들은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네,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로는 칼 와이더키스트, 어슐라 휴즈, 마이클 하워드, 애니 밀러, 도루 야마모리, 알마스 젤레케, 잽 크로커, 스튜어트 랜슬리, 하워드 리드, 루이제 하그, 사라트 다발라, 위르겐데 비스페렐레, 그리고 로에 크로트, 다비드 카사사스, 다니엘 라벤토스, 루크 마티넬리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지금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에 의장 부의장이 다 들어와 있네요. 네. 대단합니다. 대부분 한국에 한두 번 이상 또 다녀가신 분들이라서 그러네요, 예.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분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네. 설거타님께서 세계적인 기본소득 이론가들과 당당히 함께 작업하신 기본소득 인터내셔널 핸드북 한국어 출판 계획도 있나요? 네, 이 책이 올해 9월 말에 이제 그 양장본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킨들 그러니까 전자책으로는 이제 10월 29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한국어 출판 계획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은 없고 이제 막 나온 책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뭐 같이 작업해서 번역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뜻있는 프로젝트가 되겠다 이런 신진 연구자 네크도 함께 하면 어떨까요? 서로 맡아갖고 어차피 신진 연구자 네크 두 분이 같이 하고 계시니까 좀 구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질러놔야 이렇게 질러놓으면 딱 계속 회자가 되니까 다 들으시거든요. 저기 옥천에도 들으시고 다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회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인터내셔널 핸드북에 대한 얘기는 마치고 이제 본 주제로 저희 넘어가도록 하죠. 이렇다는 설거타님과 함께 기본소득을 다른 정책 대안들과 비교하는 연속 기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회 143회에서 기본소득과 일자리 보장 잡 개런티를 비교하는 일부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148회는 기본소득과 일자리 보장 2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143회에서는 필립 하비의 일자리 보장 이론을 주로 평가해 봤고요. 오늘은 이제 2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148회에서는 MMT 요즘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모던 머니터리 티어리 또는 모던 머니 티어리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현대 화폐 이론 가들의 일자리 보장 구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MMT 이론자들이 말하는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의 이게 이제 뭐 일자리 보장의 다른 이름이 될 텐데요. 그렇죠. 이제 특징과 핵심 요소를 파악하겠고요. 그리고 MMT 이론자들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MT 이론자들의 기본소득 비판에 대해서 이제 반비판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과 기본소득을 상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기본소득이 일자리 보장보다 우월한 이유에 대해서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MT 이론 저희 이렇다에서도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요새 매우 핫한 이론인데 최종 고용자 이론은 정부가 모든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론인데요. 그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자리 보장은 잡 개런티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도 같이 불리고 있습니다. 최종 고용자, 그래서 employer of last resort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좀 재밌는 표현일 수도 있고 조금 의아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완충 재고 고용, 그래서 버퍼 스탁 임플로이먼트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 서비스 고용, 그러니까 주로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되는 일자리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렇죠. 공공 서비스 고용, 그래서 영어로는 Public Service Employment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필립 하비의 주장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MMT론자들이 말하는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MMT론자들이 말하는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최저임금 수준에서 무한 탄력적인 노동 수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힘찬 기획입니다. 네. 네.
그런데 최종 고용자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이미 그 하이먼 민스키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죠. 이 학자의 1986년 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Stabilizing an Unstable Economy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서에서 민스키는 정부는 완전 고용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민간 기업의 이윤 기대와 독립적으로 정부에서 최저임금 수준에서 무한 탄력적인 노동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 고용자라는 단어에서 employer of last resort라는 뜻이 있는데요. 네. 여기 last resort가 최종이라는 뜻인가요? 네, 최종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의지한다, 호소한다, 기대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실업자인데 네. 네가 나를 마지막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보통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은행이 보통 최종 대부자라고 하죠. 랜드 오브 레스트 리조트. 거기서 이제 약간 유비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또 어렵네요. 영어 공부도 됩니다. 리조트가 이게 무슨 대몽 무슨 리조트 이런 게 아닙니다. 놀러 가는데 네, 제주도 리조트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스펠링은 같습니다. 네, 최저임금 수준에서 무한 탄력적인 노동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또 해주셨는데요.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뜻인가요? 네, 경제학에서 이제 탄력성이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표현을 어렵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쉽게 설명하면 네. 또 탄력성 할 때 두 변수의 변화율 사이의 관계, 두 변수의 변화율 사이의 비율을 말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네. 어떤 다른 것이 이렇게 변화하는데 네. 그게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민감하게 변화하면 탄력적인 거고 네. 민감하게 안 변하면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1보다 크냐 작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쨌건 간에 예를 들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가 더 많이 변하면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가격이 약간 늘었을 때 확 그렇죠. 줄고 뭐 가격이 약간 떨어졌을 때 확 늘고 이러면 이제 탄력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무한 탄력적이라고 하면 다른 것과 관련 없이 끝없이 커질 수 있다. 네. 끝없이 작아질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창출하는 거야. 끝없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최종 고용자 문제 적용해 보면 일자리 부족이 요만큼 생겼건 이만큼 생겼건 저만큼 생겼건 얼마가 생겼건에 정부는 무한 탄력적으로 그 부족한 만큼을 쫙 다 채운다. 네. 그렇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무한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렇게 창출하는 일자리는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라고 해서 최저임금 수준에서 무한 탄력적인 노동 수요를 창출한다.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렵죠. 앞으로도 이렇게 말하면 좀 폼이 나니까 이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최저임금 수준에서 무한 탄력적인 노동 수요를 창출하는 거 이게 최종 고용자 정부이다. 쏙쏙 들어오면 있어 보이죠. 찬희 쌤은 역시 찬희 쌤이십니다. 딱 봅니다. 네, 일자리 갭이 발생하면 그 갭을 정부가 다 메워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가능할지 저는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의 정의를 살펴봤고요.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가타님. 그 미주리 대학교의 완전 고용 및 물가 안정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은 6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은 인종, 젠더, 교육 수준, 노동 경력, 이주 지위와 상관없이 일할 의향과 준비가 되어 있고 일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것은 경제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보통 사회안전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짝을 이루는 개념이 될 텐데 고용안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은 민간 부문 또는 기존 공공부문 일자리와 경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의 목표는 완전 고용이지만 느슨한 노동시장과 함께하는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슨한 노동시장. 예, 그래서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이 사회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면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과 함께 노동시장이 느슨해진다. 노동시장이 느슨해진다는 것은 만약에 이제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을 때 언제라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과 함께 노동시장이 느슨해지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이들은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으로부터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민간 기업으로 유입되는 가용한 노동풀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집단은 민간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때에는 빠져나오죠. 이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에서 민간 기업 쪽으로 가고 오히려 이제 또 반대인 경우에는 민간 기업에서 빠져나와서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뭐 이런 식의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민간 시장으로 유입되기에 좀 더 적합한 노동력이라는 전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전제가 있죠. 사실. 근데 과연 잘 훈련시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공공부문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일하고 계실 거고, 근데 기존에 이제 실업자에 있는 분들은 새롭게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런 참여하도록 하자 이런 구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기존의 민간 부문과 기존의 공공 부문과는 일자리 면에서 경쟁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지는 사실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의 보상 패키지는 임금 및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 수준은 괜찮은 생활 수준을 제공해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괜찮은 생활 수준이 돼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패키지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나 육아 서비스나 병가, 휴가, 사회보장기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패키지로.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의 참가 경험은 노동자들이 다음 일자리로 가도록 준비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용한 노동 습관과 숙련을 배우는 훈련 그리고 재훈련은 모든 최종 고용자 일자리의 중요한 구성 요소여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느슨한 노동시장으로 다시 빠져나갈 수도 있게.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일자리 문제를 왠지 그 이 숙련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사람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도 약간 담긴 거라고도 그렇죠. 볼 맞아요.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의 노동자들은 유용한 활동들에 종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 서비스와 공공 인프라 분야가 주로 되겠죠. 그래서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의 노동자들은 유용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현재 이미 수행되는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되고 특히나 민간 부문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의 6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하자면 이럴까요? 일자리가 필요한 모든 사람, 특히 사회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네. 그 일자리는 민간 그리고 기존 공공부문과 경쟁하지 않아야 하는 네. 일자리이면서 그렇죠. 그들이 유용한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노동훈련과 재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네. 이런 내용으로 미뤄볼 때 기본소득과 굉장히 상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뭐 마음은 비슷한데 방법은 완전히 반대네요. 143회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필립 하비처럼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당연히 비판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MMT론자들은 조금 필립 하비하고 좀 다른 게 네. 필립 하비는 이제 기본소득을 비판할 때 단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기본소득은 돈이 많이 들어, 비용이 그죠. 많이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MMT론자들은 벌써 이름이 MMT 아닙니까? 그래서 머니가 딱 이렇게 에 대한 자기들의 철학이 있죠. 즉 자국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게 자국의 정부이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드는 거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자국 정부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비판할 때도 그런 관점에서는 비판을 안 해요. 왜냐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무슨 복지 프로그램이건 재정 프로그램이건 기본소득 프로그램이건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 자기 이론적인 정확성이 그렇죠. 안 맞죠. 예, 모순되죠. 그래서 MMT론자들은 이제 어쨌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일자리 보장 정책에 대해서도 재정적 제약이 없다 그래요. 자국 화폐가 통화를 발행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정치적 제약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그렇죠.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그럼 비용 문제가 없다면 기본소득보다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이 뭔가 더 우월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그쪽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MMT론자들은
기본소득보다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이 장점을 갖는 걸로 이제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은 화폐 가치에 대한 일종의 그러니까 앵커를 제공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은 보편적인 소득 지원 프로그램들보다 경기 변동을 훨씬 더 잘 안정화시킨다. 그러니까 자동 안정화 기제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은 물가 안정성을 높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저희가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을 정의할 때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은 일자리 제공만이 아니라 물가 안정 또한 함께 달성한다는 점이 두 마리 토끼를 또 잡는 것 같아서 저도 혹하는데요. 최고네요, 최고. 결정적인 장점이라는 이 두 가지라는 얘기인데 그럼 말이 좀 어려운데요. 경제학적으로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다시 어떻고. 네, 생소합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은 화폐의 가치에 대한 앵커를 제공한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먼저 MMT론자들은 정부는 자국 통화에 대한 유일한 발행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지출이 우선이고 과세는 지출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걷어서 쓰는 게 아니고 네, 저 먼저 발행해서 쓰고 네. 세금 뒤에 온다. 네, 그래서 MMT론자들은 정부는 지출하기 전에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멋있는 있고요. 말이네요. 네, 그래서 MMT론자들은 화폐는 국가의 창조물이며 그래서 국정화폐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부는 정부가 발행한 화폐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세의 목적이. 네. 그래서 국정화폐의 주요 기능은 정부가 지출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재밌네요. 이것이 이른바 조세가 화폐를 추동한다는 관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자면 통화의 가치는 주어진 조세 채무를 지불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세 채무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일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또 기본소득 보장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MMT론자들이 보기에는 조세 채무를 지불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파기를 한다? 네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에서는 통화의 가치가 공공부문 임금과 연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세 채무가 동일한 수준이고 물가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 참가자의 시간당 임금이 만약에 2배로 상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동일한 액수의 임금을 얻기 위해서 절반의 시간만 일해도 되는 것이죠. 따라서 통화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 참가자의 시간당 임금이 절반으로 하락한다면 노동자들은 동일한 액수의 임금을 얻기 위해서 2배의 시간 동안 일해야 되는 거죠. 기존보다. 따라서 통화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은 자국 화폐의 가치에 대한 안정적인 벤치마크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될 수 있다. 이것이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의 장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란 거는 정박한다는 거니까 이 화폐 가치를 묶어둔다는 뜻이 맞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딱 연결시키 이것과 이것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거나 떨어지도록 막 또 여기 어느 위치에다 나갔다 해서 고정시킨다는 뜻이겠죠. 반면에 기본소득 보장은 화폐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것이지만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은 공공임금과 통화 가치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 안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은 보편적 소득 지원 프로그램보다 경기 변동을 훨씬 더 안정화시킨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경기 변동 안정화, 뭔가 가치 화폐 가치 안정화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민스키 책 제목도 불안정한 경제를 안정화시킨다였죠. 네. 보통 이제 그 경기 변동을 안정화시키는 거는 보통 실업급여가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죠. 그것이 이제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경기가 침체돼 있으면은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실업급여 때문에
그들의 이제 소득 수준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쵸. 것이죠. 그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경기가 더 침체될 것이 더 안정화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케인즈주의적인 정책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경기가 화랑이면은 실업자가 줄어드니까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한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가 좀 더 또 너무 호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안정화된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보통 자동 안정화 기제라고 하는 것이죠. MMT론자들은 이것을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런 자동화 안정화 기제가 있다. 여기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공공부문 고용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경기 조정적으로 영어로 하면 카운터 사이클리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과 반대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조정 쪽으로 변동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경기 침체기에는 민간 기업이 노동자들을 해고할 게 아니냐. 그런데 이 해고된 사람들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고 필요한 경기 부양을 제공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개선되고 민간 부문이 팽창하면은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에 있던 그 공공고용 풀이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 노동자들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드는 정부 지출은 줄어들고 또 적자도 감소할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정부의 지출이 완전 고용을 유지하기에 적절한 수준에 있도록 보장하게끔 작동하는 강력한 자동 안정화 장치로 기능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기본소득은 반면에 경기 대응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주장이군요. 네, MMT 이론가들은 기본소득 보장은 만약 그것이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타깃팅을 하거나 개인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 식으로 작동한다면 경기 대응적인 안정화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가장 순수한 형태에서 기본소득 보장은 경기 변동에 대한 안정화 효과를 갖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나 고용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리까리하지만 일단 MMT론자들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은 물가 안정성을 높인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과 기본소득 보장은 둘 모두를 비판하는 진영으로부터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요 측 정부 프로그램들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MMT론자들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군사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군사 케인즈주의? 예, 그러니까 군비 지출을 늘림으로써 좀 완전 고용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이제 군사 케인즈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위 계층에게 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위 계층 중에 일부는 현재 민간 부분이나 공공 부분에서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인플레이션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들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주장하는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은 하위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또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기본소득 보장 또 만약에 이제 저소득 계층만을 타깃팅을 하게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적 압력을 낳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유보를 하는 거는 소득 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대한은 그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모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보장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들이 주장하는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은 그 실행 자체가 인플레이션적인 압력을 낳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물가 안정성을 높일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네.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낳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나요? 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한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이 영어로 이제 Fixed Price Floating Quantity Rule이라고 하는 규칙. 그러니까 이것은 임금의 수준을 고정을 시키고 노동 공급량은 잡갭에 따라서 변동시킨다는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에 따라서 작동하는 하나의 완충 재고 프로그램.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버퍼 스탁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뭐 이렇게 근거를 삼고 있고요. 두 번째 근거는 공공고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떠한 정부 적자 지출도 정확한 수준에 위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충 재고 프로그램이다. 이 말도 어렵네요. 네, 그 먼저 진짜 어렵네요. 네, 픽스드 프라이스 플로팅 퀀터티 룰에 따라서 작동하는 완충 재고 프로그램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이 아이디어는 노동을 완충 재고 상품으로 활용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완충 재고 상품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도 상품 가격을 좀 안정화시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재고가 있으면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재고를 풀었다가 뭐 늘렸다가 하면서 이제 상품의 가격을 안정화시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공부문 피고용인들에게 제공되는 임금은 외생적으로 고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 수준. 많이 쳐주면 이제 생활임금 정도까지 되겠는데요. 민간 부분의 임금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 부분에서 노동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임금이 상승하게 되겠죠. 민간 부분에.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에서 민간 부분으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재고가 없어지는 거구나. 예, 그래서 완충 재고가 팔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충 재고 프로그램이요. 네, 반대로 여기서 상품이 이렇게 노동이네요. 노동. 네, 맞습니다.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노동자가 더 팔려 나갔네. 이 최고 고용자 프로그램에서 빠져 나갔네 이런 얘기죠. 예,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이 일종의 창구 같은 거군요. 예,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그리고 반대로 민간 부문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게 되면은 그들은 공공 부문 그러니까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충 재고가 구입된다라고 재고가 쌓이는 거네요. 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은 완충 재고의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이 있을 때 그 상품은 팔리게 되는 것이고요. 완충 재고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힘이 작용하게 되면 그 상품은 구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도 일종의 상품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버퍼를 딱 두는 거구나. 버퍼 스탁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은 공공 부문에서의 임금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왜 임금 안정성이 보장되냐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외성적으로 딱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에 대한 대항 압력 그리고 강력한 경기 대응적 기제를 제공한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그러게요. 되게 재밌네요. 상품 재고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처럼 노동이 임금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적자 지출이 항상 정확한 수준에 위치할 것이다라는 이 마지막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언가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기본소득 보장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이 말하는 정부 적자 지출의 정확한 수준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 옹호자들에게서는 그것은 완전 고용을 보장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의 경기 대응적인 설계는 적자 지출이 인플레이션적인 또는 디플레이션적인 압력에 대응할 것임을 보장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소득 보장 프로그램들에서는 이런 경기 대응적인 설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은 총 수요가 총 공급이나 경제 생산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압력을 상쇄시키기 위한 열쇠는 소득과 지출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완전 고용일 때에 산출물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정확히 소득과 지출을 부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은 그 설계상으로 보면 예산 적자가 결코 너무 많거나 너무 작지 않게끔 보장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 지출은 실업이 제거될 때까지만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 적자는 그 증가를 멈추게 되는 것이죠. 더 증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총 수요가 총 공급의 완전 고용 수준을 상회하지 않게끔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실업이 다시 증가하게 된다면 총 수요와 총 공급이 균형을 이루게끔 적자 지출이 다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균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기본소득 프로그램들은 물가 변화에 대응하는 힘을 작동시킬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경제원론 배우면 그 완전 고용이 달성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긴다고 배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참 생각해 보면 완전 고용이 된다는 건 결국 이 임금 수준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의 압박감이 생기는데 얘네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버퍼를 하나 딱 만들어서 네. 그걸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완전 고용과 물가 상승 압력을 막는 이걸 한꺼번에 달성한 어떤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총 공급보다 네. 총 수요가 지나치게 또 증가하거나 그렇지 않게끔 딱 버퍼 버퍼 스탁을 스탁을 이용해서 해서, 네. 둘 다 잡겠다.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안정이란 말의 느낌이 좀 오네요. 경제학적으로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이외에도 MMT론자들은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이 교육, 훈련, 재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보장보다 인적 자본을 유지하거나 개발하는 측면에서도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이 공공 서비스와 공공 인프라의 어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일종의 약간 뭐 외부성 비슷하게 민간 부분의 기존 민간 부분의 생산성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더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 기본소득 보장보다 또 우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MMT 일자리 보장론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기본소득이 어떻게 비판되는지 보았습니다. 설가타님 입이 근질근질하실 것 같은데 설가타님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MMT 일자리 보장론자들에 대한 비판을 2부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